네, 유키드니 온더블럭 전남대학교 편. 네, 오늘은 저희가 전남대학교 병원에 와 있는데요. 네. 조셉, 오늘 혹시 점심 뭐 드셨어요? 저는 콩국수 먹었는데. 저는 팥죽 먹었는데 그럼 합치면 콩팥이네요? 아, 조셉 감 많이 죽었다. 선생님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어디 가시는 길이신가요? 아, 저 방금 밥 먹고 이제 과제하려고요. 아, 혹시 여기 전남대대 학생이신가요? 아, 네, 저 여기 본과 3학년 실습 돌고 있는 폴리클 학생입니다. 그럼 혹시 시간 괜찮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퀴즈를 낼 건데 문제 맞추시면 저희가 엄청난 상품을 드립니다. 진짜요? 아, 그럼 당연히 해야죠. 자, 그럼 이동하시죠. 유키드니. 네, 자, 그러면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형인가요? 객관식인가요? 간단하게 오늘은 객관식으로 가시죠. 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고칼륨 환자 식단에 좋은 음식을 골라주세요. 1번 현미밥, 2번 두부, 3번 양파즙, 4번 수박, 5번 시금치입니다. 답은 2번 두부입니다. 이거 진짜 확실한가요? 바꿀 기회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전남대 학생의 명예를 걸고 2번으로 가겠습니다. 오, 단호하시네요. 자, 그럼 답은 2번 두부 맞습니다. 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세요? 혹시 교수님 아니신가요? 아, 저는 사실 지금 심장내과 폴리클을 돌고 있는 학생입니다. 아, 또 저희가 이렇게 딱 콩팥 특집에 맞는 분을 딱 모시게 되었네요. 근데 양파즙이 좋은 음식 아니었나요? 그저께 어머니한테도 보내드렸는데 이거 큰일이네요. 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양파즙 너무 좋은 음식이죠. 하지만 고칼륨 혈증 환자에게는 독이 되는 물질이랍니다. 그러면 그 고칼륨 혈증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네, 당연하죠.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포와 그 바깥 부분에 전해질들이 다르게 분포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전해질에는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칼륨은 특히 근육 및 신경 조절 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몸에서 정상 칼륨 수치는 3.5에서 5.5입니다. 근데 이 칼륨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은 이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 소변과 대변을 통해서 칼륨을 많이 배설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성 콩팥병 환자의 경우에서는 이런 콩팥의 기능이 많이 감소되어 있어서 칼륨이 쉽게 체내에 축적이 되어 혈액 중 칼륨 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고칼륨 혈증은 이 칼륨 수치가 5.5를 넘어갔을 때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혈중의 칼륨의 수치가 높아지면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손발이 저리고 감각이 무디어지는 증상, 두 번째로는 속이 메스꺼리고 설사가 나오거나 장 경련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심장의 맥이 느려지면서 부정맥이 발생하여 혈압이 떨어지고 심정지까지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 환자의 경우에는 칼륨 섭취를 제한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칼륨이 높게 든 음식은 보통 우리가 건강하게 생각하는 음식들을 생각해 보면 좋은데요. 전반적으로 채소나 과일에 칼륨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과일 중에는 여름 과일인 바나나, 수박, 참외, 토마토, 멜론 등이 해당을 하고요. 또 말린 과일인 곶감이나 건포도 등에 칼륨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야채에서는 주로 녹색 잎을 가지고 있는 녹색이 진한 음식에 칼륨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시금치, 근대, 아욱, 미나리, 부추, 취나물 등이 있고 특별히 줄기나 뿌리가 굵고 잎이 넓은 채소를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구황작물, 견과류에도 많이 들어있는데 고구마, 감자, 옥수수, 또 아몬드 이런 견과류를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쌀도 흰 쌀밥보다는 잡곡밥에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칼륨이 더 적게 들어있는 음식으로는 흰 쌀밥, 계란 흰자, 두부, 생해산물, 살코기 등이 있습니다. 콩의 경우에도 칼륨이 많이 들어있으므로 콩 대신에 두부로 섭취하시는 게 더욱 좋습니다. 또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파즙, 배즙, 사과즙의 경우에는 칼륨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장질환 환자들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신장이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음식이죠. 역시 뭐든지 과유불급이네요. 그래요. 야채면 무조건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니군요. 그러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의사와 신장질환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고칼륨 혈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선생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나중에 꼭 훌륭한 의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몸
몸의 칼륨 분포를 알아보자면 세포 내인 인트라셀룰라 플루이드라는 곳에 140, 세포 밖인 익스트라셀룰라 플루이드에 3.5에서 5.5가 분포해 있습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서 생리학적으로 여러 기능을 하는데요. 셀에 미치는 영향, 즉 세포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성장, DNA와 단백질 합성, 많은 효소 체계에 관여, 셀 볼륨 조절 관여, 산연기 평형 유지가 있습니다. 또한 칼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 세포 내와 세포 외의 농도 차이에 의한 것인데요. 신경과 근육세포는 일정한 자극을 받아야 흥분하여 작동을 하는데 그 자극의 정도를 결정을 하는 것이 칼륨입니다. 따라서 세포 흥분과 근육 수축에 관여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칼륨의 농도가 떨어지는 저칼륨 혈증에서는 더 많은 자극을 받아야 세포가 흥분하고 칼륨의 농도가 올라가는 고칼륨 혈증에서는 조금의 자극만 받아도 세포가 쉽게 흥분하게 됩니다.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이 칼륨이 5.5 이상이면 고칼륨 혈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칼륨 혈증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첫 번째로 칼륨의 섭취가 많은 경우, 두 번째로 칼륨을 내보내는 것이 적은 경우, 세 번째로 세포 안에서 밖으로 칼륨이 나오는 경우, 크게 이 세 가지 경우 혈액 내의 칼륨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원인들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 원인 질환들이 있는데요. 섭취가 과한 원인에 대표적으로 양파즙과 같은 고칼륨 음식 과다 섭취가 있고, 배설이 안 되는 원인에는 대표적으로 신장 문제인 만성 콩팥질환, 급성 콩팥질환, 여러 가지 약제, 특히 이뇨제와 심혈관계 질환 약물들이 있습니다. 또한 당뇨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인슐린이 부족하기 때문에 칼륨이 세포 내에서 밖으로 이동하고 몸이 산성화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세포 내에서 밖으로 칼륨이 이동하여 고칼륨 혈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고칼륨 혈증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조금의 자극에도 쉽게 흥분하기 때문에 부정맥이 잘 생깁니다. 심전도상으로 보면은 이 T웨이브가 점점 커지는 톨 T웨이브 현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향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심각한 합병증인 이 부정맥을 억제하고, 두 번째로 세포 바깥에 있는 칼륨을 세포 안으로 옮겨줍니다. 세 번째로 과도한 칼륨을 몸에서 제거해줍니다. 부정맥 치료는 응급시 사용하는 방법으로 10ml의 칼슘 또 30ml의 칼슘 글루코네이트를 정맥 주사할 수 있습니다. 보통 몸이 산성화되었을 때 세포 안에서 밖으로 칼륨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산성화를 해결해주는 바이카보네이트라는 물질을 정맥 주사하면 세포 밖에서 안으로 칼륨이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의 경우 인슐린과 글루코스를 같이 투여하게 되면 칼륨이 역시 다시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칼륨을 제거해주는 방법으로는 소변에서 칼륨을 다시 흡수해주는 것을 막아주는 프로세미마이드라는 이뇨제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는 다만 콩팥의 기능이 남아있을 환자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콩팥의 기능이 남아있지 않은 환자들은 이제 투석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대변으로 칼륨을 많이 배설하게 하는 방법으로는 칼륨을 많이 먹어도 장에서 흡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케이션 익스체인지 레신스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단 이거는 변비가 심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칼륨이 대변을 통해 바깥으로 나오는 것은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환자들에게는 칼륨 배설을 돕기보다는 칼륨의 섭취를 줄여주는 편이 치료와 예방에 훨씬 중요합니다. 칼륨은 과일과 채소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과일 중에서도 여름 과일인 바나나, 수박, 참외, 멜론 등에 높기 때문에 과일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사과나 포도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채소에는 녹색이 진한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시금치, 근대, 아욱, 미나리, 부추 등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줄기나 뿌리에 많이 몰려 있으므로 채소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옅은 녹색, 흰색 채소를 드시고 줄기나 뿌리보다는 잎 위주로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미지근한 물에 채소를 2시간 이상 담갔다가 헹군 후 데치거나 삶은 뒤 조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곡류 중에는 갈색 곡류인 현미보다는 흰쌀밥을 드시는 것이 좋고, 고구마, 옥수수, 감자와 같은 황색의 작물보다는 오이, 당근, 호박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콩을 그냥 먹기보다는 두부로 드시는 것이 좋고, 달걀의 노른자보다는 흰자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버섯의 경우 양송이와 느타리 버섯보다는 표고버섯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칼륨이 들어있는 음식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음식을 먹기 전에 성분을 확인하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